선거법을 위반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커피 전문점 창업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증가세가 가장 가팔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 정부도 전북과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장담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최종 판결이 예상돼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 1심 법원은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김 시장이 이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시장이 지난 2010년 당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형을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중립을 유지해야 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몰각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김 시장은 재판부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한 얘기고 그런데 그것이 불법으로 녹취가 돼가지고 김 시장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처리 기준상 최종 심판결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이뤄질 전망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잠시 뒤 저녁 8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예선 최종전을 앞두고 전주 풍남광장에서는 1시간 전부터 시민과 축구 팬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잉글랜드와 예선 최종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오는 3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16강전을 갖습니다. 동학혁명이 기념일조차 갖지 못한 데는 자치단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무려 13년을 끌어온 해묵은 과제인데 이제 상생과 협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자문단을 꾸려 국가기념일로 6월 11일인 전주 화야기를 택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11년 만에 기념일이 제정된다는 기대도 잠시, 고창과 정읍 등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다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학계 자문단 구성부터 공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그 내용이었고 모든 사람이 합의한 그런 공례장이 마련된다면 논의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시도돼 왔습니다. 하지만 고창은 무장 기포일을, 정읍은 황토연 전승일이나 고부 봉기일을 주장하는 등 각자 원하는 날이 달라 13년간이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엔 전국유족회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공포일이라는 중립적인 날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역사성이 없다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념일 제정이 늦어지면서 동학 위상 제고는 물론 유공자 지정 등 후손에 대한 보상 절차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기념일 행사가 있어야 총리가 나오든 대통령이 나오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상도 있고 포상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허송세월로 보낸 13년. 기념일을 정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며 제3의 날까지 논의된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 모두 나서 미래지향적인 중재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얼마 전 새 정부와 통로가 아주 많아졌다고 말했는데요. 새 정부 인수위원회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만 봐도 우리 지역 출신이 한 명도 없어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주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북 사람을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들여보내 지역 현안을 집중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획위원회를 또 결성을 하게 되고 지금 그 위원회에 우리 도 사람이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작업들, 세밀한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을 필두로 6개 분과 이외에 자문위원이 34명이나 되지만 도내 출신은 없고 다만 자문위를 보좌하는 전문위원 그룹 단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임명됐을 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과 방향 설정에 나섰는데 새만금 등 지역 현안을 김성주 단장 한 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관련된 현안 대응이 필요하고 하다고 하면 제가 관련된 참여하신 자문위원, 전문위원들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통령과 도지사 간의 통화를 공개하며 한껏 고무됐던 전라북도는 당혹감 속에 자문위원 인선의 면면을 파악하는 한편 현안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누리 예산 국비 부담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국주영은 의원 등은 새 정부의 누리 예산 전액 국비 부담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희소식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아울러 농촌학교 유지와 택지개발지역 학교 설립, 진로교육 활성화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커피 전문점이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닌 전북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이 그야말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대로변, 길 양쪽을 따라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각축전을 벌이듯 늘어서 있습니다. 자가 브랜드의 소형 커피숍들도 골목길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현재 도내 커피 음료점은 1,500여 곳, 1년 새 무려 350곳이 늘어 사실상 하루에 한 곳씩 새로 문을 여는 셈인데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주의 경우 720여 곳으로 인구가 배가 넘는 광주보다도 100여 곳이 많을 정도로 전국 최고 밀집 지역입니다. 이처럼 커피숍으로 창업이 몰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쉬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커피 시장이 매년 성장한다 해도 그 규모는 연간 10% 안팎. 자연히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가의 편의점 커피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공세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많이 와서 먹고요. 점심 먹고 그리고 커피값이 싸니까. 소상공인들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60%, 3년 생존율이 38%에 지나지 않는 점은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계가 있고 공급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맥 장사밖에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다 보니까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커피숍 창업이 소상공인들의 또 다른 무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혼자 사는 89살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거동이 불편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89살 정모 할머니가 홀로 사는 집에 불이 난 건 아침 8시쯤입니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정 할머니는 미처 피하지 못해 화를 당했습니다. 숨진 정모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던 탓에 불길을 피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밖에 잘 나오들 안 했어. 불편하니까 허리 수술이 받고 불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대가 유독 심하게 그을린 것으로 봐 침대 위에 깔아놓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소선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단락 흔적 등으로 봐서 특히 사고가 난 연립주택은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한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인 까닭에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진행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반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옥산면의 한 주택에서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제작된 38구경 리볼버 권총과 실탄 3발, 가스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 살던 73살 이모 할머니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권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출처와 함께 범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 강수량은 184mm로 평년의 69% 수준이며 저수율도 67%로 평년보다 1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아직 주의 단계는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관정 개발과 하천 유지 용수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천문조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예고돼 서해 연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민안전처는 군산의 경우 오늘부터 29일까지, 부안 위도의 경우 내일부터 이틀간 특히 수위가 가장 높은 새벽 4시를 전후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열기가 높아지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도 현장 매표소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16강전을 비롯해 남은 경기 티켓 구매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현충일을 제외하고 경기장 동측에 현장 매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경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전주가 축구 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U20 월드컵을 통해 전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주가 축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장수경찰서는 장수군 산림조합장 56살 김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굴삭기 운전자 39살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 장수군이 발주한 도로 보수공사를 맡은 뒤 위조 서류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속여 3,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주 완산구청은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길거리에 설치된 인형 뽑기 불법 영업 단속을 벌여 기계 44대를 철거하고 등록증이 없는 매장의 기계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주에는 현재 92곳의 인형 뽑기망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이어 전국 29개 드론 축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 축구단과 전국 동호회 선수단 등 모두 3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드론 축구 선수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선수단은 앞으로 각 시도에서 드론 축구를 알릴 계획이며 세계 최초로 축구단을 창단한 전주시도 새로운 스포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변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원광대병원을 2017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사업의 전북권역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 다제 내성균 감염병 6종을 막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원대병원은 예수병원을 비롯한 도내 병원들과 함께 감염병 유행 발생 관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